자, 1번부터 봅시다. 자, 1번에 좀만 빠르게 볼게요. 아까 했던 거 똑같으니까. 지금 절대값 문제가 나와 있으면 어디서부터 양수인지 어디서부터 음수인지를 체크해야 되니까 일반항식을 빨리 찾을 거다. 그래서 두 번째 항이 30이고 여섯 번째 항이 10이야. 몇 칸 차이 나냐면 4칸 차이 나지? 4칸 차이 나는데 32에서 10이 되려면 마이너스 20이 돼야 되네. 그래서 공비가 얼마다? 마이너스 5. 공차가 얼마다? 마이너스 5다. 그래서 일반항은 마이너스 5에 써주고 두 번째 항이 32 나와야 되니까 40이 더해주면 되나 이렇게? 그럼 언제부터 양수고 언제부터 음수인지를 체크해야 되니까 얘가 0보다 작아지는 순간을 빨리 체크를 합시다. 그러면 8 집어넣으면 2 나오잖아. 그러니까 9번째 항부터 음수가 되겠네. 이렇게 쓸게. 8번째 항까지는 양수고 9번째 항부터는 음수가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어? A1, A2 해서 A8까지는 절대값이 그냥 벗겨질 건데 9번째 항부터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우리 그냥 이제 애초에 그냥 마이너스로 묶어서 씁시다. A9부터는 다 마이너스로 묶어서 20번째 항까지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얘도 등차 수열의 합으로 바로 계산이 되는 거지. 이제 이 정도 바로 할게. 2분의 첫 번째 항 37, 여덟 번째 항 2니까 39 곱하기 항의 개수 8개 마이너스인 거 조심하고 아홉 번째 항 2분의 아홉 번째 항은 마이너스 3 20번째 항은 마이너스 58 아홉 번째 마이너스 61 이렇게 곱하기 항의 개수는 12개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겠네.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720. 이게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거니? 442? 아니 440, 221. 이게 약분 나가면 되지? 4 32, 9 4 36, 156 맞아? 그 다음에 약분하면 6 366 이렇게. 그래서 522가 답이 되겠다. 자, 2번 잘 풀어보고 3번 안 해도 되고 그 다음 4번 봅시다. 잘 봐봐. 이거 중요해. 4번 잘 봐. 잘 봅시다. 자, 다섯 번째 항이 11이고 15번째 항이 마이너스 9래. 다섯 번째 항이 11이고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9인 등차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의 최대값을 구해달래. 자, 선생님이 내 방식대로 풀어볼게. 사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자, 얘 S5가 아니지. S15구나. 15. 자, 얘 지금 공차가 몇 칸 차이 나냐면 10칸 차이 나잖아. 10칸 차이 나는데 11에서 마이너스 9 되려면 마이너스 20. 그래서 공차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야.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 2잖아. 나는 이걸 보자마자 부분합을 SN을 바로 설정할 거라고. 다 내가 지금 수요일날 정확하게 설명했던 거야. 부분합, 등차 수열의 부분합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고 상수항이 0인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무조건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된다? 마이너스에 n에 대한 1차식 꼴로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고. 맞아? 지금 공차의 절반, 최고차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고 무조건 n 곱하기 n에 대한 1차식으로 인수분해 표현이 된다고. 이게 사실 2차 함수를 이렇게 표현해버려 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럼 나 K만 찾으면 되지. K만 찾으면 돼. 뭐 가지고 찾을 거야? 첫 번째 항 가지고 찾을 거야. S1이 A1이잖아. 자, S1에다 1 집어넣어봐. 그러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렇게 K 플러스 1이 첫 번째 항이야. 첫 번째 항을 찾을 수 있다고. 다섯 번째 항이 11이야. 공차가 마이너스 2야. 몇 칸 빠꾸하면 돼? 4칸 빠꾸하면 되네. 초항 얼마라고? 19라고. 이게 등차수열의 합을 찾는 가장 편한 방법이야.
등차 수열의 부분합을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K가 19야.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러면 최고차 함수가 음수고 2차 함수잖아? 일종의 x절편처럼 생각하면 되지. 얘가 0 되는 거 0이고 얘가 0 되는 거 19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최고차에서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지? 0, 19를 절편으로 갖는다고. 그러면 센터에서 최대값을 가잖아? 지금 이 둘의 센터가 얼마냐면 2분의 19지. 그러면 최고차항은 n에다가 19 집어넣은 S19니? 2분의 19니? 이런 거 없지? 항의 번호는 자연수여야 되니까 2분의 19는 못 집어넣잖아. 얘가 지금 얼마냐면 9.5지, 9.5.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가장 가까운 자연수를 찾아야 된다고. 그럼 9.5 앞에 9가 있고 9.5 앞에 10이 있는데 어차피 2차 함수니까 9나 10이나 함수값이 같지? 다시 S9나 S10이나 똑같다고. 그러니까 뭘 계산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나는 10을 계산할게. 사실 9나 10이나 숫자 똑같이 나오거든. 9 할까? 9 할게. 9, 9, 9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9 곱하기 마이너스 10이니까 얼마? 90이 답이 되겠다. 자, 이제 정석적으로 해봅시다. 정석적으로 해볼게. 자, 공차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았어. 여기까지는 오잖아? 자, 정석적인 방법. 공차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았어. 그러면 일반항이 찾아지지? 일반항이 마이너스 2n에 다섯 번째 항에 11이 나와야 되니까 5 집어넣어서 11 나오려면 21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일반항을 찾은 이유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분합 SN을 이렇게 찾잖아. 식을 이용해 찾잖아. 2분의 첫 번째 항 1 집어넣으면 19지 더하기 n번째 항 마이너스 2n 더하기 21 곱하기 항의 개수 n. 이게 SN이야. 보통 이렇게 찾는다고. 왜? 아, K가 18이니? 아이고. 여기가 19니까 K가 18이구나. 에헤이. 그러면 여기가 18이네. 그러면 이거 그냥 문제가 쉽게 끝나는 문제네. 여기가 9네. 그럼 S9가 그냥 답이네. S9가 답이다. 그러면 81 나오나? 이렇게 나왔다. 다시 식으로 가봅시다. 자, 그럼 이거 정리하는 거야. 정리하면 2로 약분되지. 이렇게 약분되면 마이너스 n 플러스 20. 아니, 얼마 나오니? 40. 계산이 왜 다르지? 식이 왜 다르게 나와? 1 집어넣으면 19. 50. 나 여기서 계산 뭐 잘못했나 봐. 어디서 잘못했을까? A1은 19가 맞지? S1. 아, 여기 잘못했다. 아, 미안. 여기 잘못했어. 완전 잘못했네. 다시 갑시다. SN은 마이너스에 n 곱하기 n 마이너스 k야. 여기까지는 똑같아. 자, A1은 S1이랑 똑같아서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k지. 여기 내가 왜 마이너스를 썼지? 요게 19가 나와야 돼. 이렇게. k는 20 나오지? k가 20. k가 20 나오네. 20. 여기가 20. 이렇게. 여기가 20. 그럼 0하고 20의 센터는 10이지? 그러니까 10에서 최대값, S10이 최대값이겠다. 그래서 S10, 10, 10 이렇게 집어넣으면 100이 답이네. 이렇게. 그래서 식으로 풀면 다시 계산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n 더하기 20 곱하기 n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이제 전개해서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20n이니까 2차 함수라서 최대값은 축에서 나온다라고 해도 되고 얘도 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니까 그림을 x절편처럼 생각해. 얘가 0 될 때 0, 얘가 0 될 때 20, 최고차항의 계수 음수니까 이렇게 생겨서 가운데 센터 10에서 최대값 같겠다. 그래서 S10, 100 이렇게 계산해 버릇 했으면 좋겠어. 식으로 풀던지 이렇게 풀던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5번으로 계산 꼭 해봐. 이거 교과서 문제들이니까 5번 꼭 해보고 그 다음 넘겨서 7번 봅시다. 이게 선생님이 이 교과서 변형 문제를 그냥 건너뛰고 교과서만 해보라고 싶은데 우리가 교과서만 해서는 안 되니까 여기 문제 좀 잘 해봅시다. 자, 7번. 자, 등비수열. 세 번째 항이 15고 여섯 번째 항이 405래. 자, 세 번째 항이 15고 여섯 번째 항이 405야. 자, 등비수열은 이렇게 등차 수열처럼 관계로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어. 사실 이게 뭐 보이면 해도 되거든. 얘네가 지금 3칸 차이 나지. 그러니까 R 세제곱이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되는지가 잘 안 보일 때가 많단 말이야.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서 그래서 선생님이 비율 관계로 봐달라는 거지. A 3분의 A 6. 얘가 뭐라고? 3칸 차이 나니까 이게 R 세제곱인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15분의 405. 이렇게 계산해버릇 해도 돼. 이렇게. 그러면 5로 나누면 얼마니? 27 나오네, 27. 이렇게. 그래서 공비가 얼마가 나오냐면 3이 나와. 사실 나는 너희가 무슨 느낌을 잡았으면 좋겠냐면 AN이 등비수열인데 다 제곱을 했지. 선생님이 등비수열은 무슨 짓을 해도 등비수열이 유지된다 그랬거든. 제곱을 해도 뭐가 유지돼? 등비수열이 유지돼. 그러니까 얘는 사실 공비가 뭐가 되냐면 요 놈의 제곱이 공비가 될 거야. 근데 몰라도 되는 게 몇 개 나열해보면 안다고. 지금 A3이 15고 공비가 3이니까 첫 번째 항이 뭐 나오냐면 3분의 5 나오는 거 맞니? A1이 3분의 5야? 그럼 A1의 제곱은 9분의 25지. 이렇게 써. 그럼 A2가 5거든? A2가 5니까 제곱하면 25 이렇게 나올 거고 A3는 15의 제곱이니까 225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해서 써보면 첫 번째 항이 9분의 25고 공비가 얼마? 9구나 라는 거 굳이 뭐 알제곱 몰라도 나와. 알면 편하고. 그래서 얘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어떻게 돼? 공비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 9분의 25에 9의 항의 개수 10제곱 빼기 1 이렇게 나오겠다. 진짜 첫 번째 항은 왜 9분의 25예요? 지금 A1을 구해봐. A3이 15잖아. 그러면은 공비로 2번 나누면 되지. 3으로 2번 나누면 9분의 15, 3분의 5 나오지. 그래서 제곱해서 이렇게 계산한 거지. 다음 8번 꼭 해봐. 역수치에도 등비수열 유지된다는 거 잡아야 돼. 9번 안 해도 되고 10번 봅시다. 자, 10번에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주어져 있어. 이것도 이제 우리 아까 했으니까 빨리빨리 체크합시다. AN의 합이 n제곱 플러스 AN이야.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BN의 합이 2n제곱 플러스 n이야. 자, 원리대로면은 n번째 항의 합에서 n-1번째 항 뺀 걸로 일반항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자 그랬어? 최고차의 개수의 2배가 공비가 되는 거잖아. 공차가 되는 거잖아. 합이 2차식이니까 얘 무조건 등차 수열이야. 공차가 얼마인? 최고차의 개수의 2배인 2인 등차 수열이라고. 첫 번째 항 A1은 얼마야?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S1이 A1이니까 A 플러스 1이야. 이렇게 나올 거라고. BN도 합이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얘도 등차 수열이야. 공차가 얼마? 최고차항의 2배니까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고 첫 번째 항은 얼마야? 3 이렇게 나오네. 1 집어넣으면. 문제에서 8번째 항이 같대. A8하고 B8이 같대. 그럼 A8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7개 더하면 되니까 바로 쓸게. A 플러스 15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얘가 B8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7개 더해주면 되니까 28 더하기 3, 31 이렇게. 그래서 A는 16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우리는 잘 할 수 있어. 11번 풀어보고 13번 말고 14번을 선생님이 할게. 우리 스텝 1, 2에서 했던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좀 잘하길 바래서 잘 해봅시다. 얘도 선생님 방식대로 좀 꼭 좀 해줘. 자, 지금 빨리 보자마자 우리 내신 준비하는 거잖아. 내신 준비하는 거니까 할 수 있어야 돼. 수열 AN의 합이 주어져 있는데 얘를 보자마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N에 대한 2차식이야.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빨리 보자마자 일반항 AN이 무슨 수열이겠다? 등차 수열이겠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봤더니 한숨이 나오지 상수항이 0이 아니야. 얘 한숨 한번 쉬면 된다고. 상수항이 0이 아니네. 상수항이 0이 아닌 거는 어디다가만 쓸 거라 그랬어? 첫 번째 항은 S1으로만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첫 번째 항 지금 1 집어넣으면 11이 나오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자고? 상수항이 0이 아니면 빨리 세상을 두 개로 나누겠다고. 세상을 두 개로 나눌 거야. 그래서 A1은 11로 처리해서 이제 얘가 할 일은 다 한 거야. 이거 지금 죽여버리면 된다고. 얘가 할 일은 다 했어. 여기서부터는 문제를 뭘 가지고 풀 거라고? SN을 상수항 떼놓고 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 거라고. 그럼 자, 일반항 또 AN, SN 빼기 SN-1로 구하지 말고 AN은 최고 차의 개수의 2배가 공차가 되는 거니까 공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이니까 마이너스 4인 냅다 써. 냅다 쓰고 요 놈의 초항은 상수항이 죽었으니까 1 집어넣으면 5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1 집어넣어서 5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9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그럼 얘도 절대값이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몇 번째 항부터 음수가 나오는지를 생각을 할 거지? 그래서 계산했더니 A2는 1이라서 양수인데 A3부터 음수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A2는 그냥 1 쓸게. 1 쓰고 여기서부터는 뭘 달고 나올 거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야. 그럼 써봅시다. A1 11이야. A2 1이야. 그 다음 A3부터는 다 마이너스를 달고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되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다 일반항 구해놨으니까 세 번째 항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일곱 번째 항은 마이너스 28이니까 마이너스 19인가?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얘는 또 등차 수열의 합으로 계산하면 되지. 자, 12에 마이너스에 2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 마이너스 22 곱하기 항의 개수는 5개. 이렇게. 그럼 얘 플러스로 바뀌니까 55 더하기 12 돼서 12가 돼서 67이 답이 되겠다. 선생님처럼 꼭 해줘. 시간 차이도 많이 나고 계산 실수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꼭 이렇게 해주고 17번 좀 볼게. 17번 좀 잘 봐줘. 17번 좀 잘 봅시다. 나는 개인적으로 정말 초항하고 공차 혹은 공비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는 약간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지금 너희한테 좀 바라는 게 뭐냐면 항의 번호 가지고 표현하는 걸 좀 잘하길 바라거든. 등비수열 AN이야. 자, 선생님이 우선 내 방식대로 먼저 풀게. 내 방식대로. 정석적인 걸 먼저 풀고 내 방식을 나중에 하는 이유가 원래는 정석적으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귀찮은데 선생님 방식대로 하면 편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 근데 요즘 친구들 보면 정석적으로 풀면 그걸 듣고 내 방식을 안 보더라고. 선생님 수업 좀 잘 들어. 문제 풀지 마. 야, 너네 여기서 문제 풀고 있을 거면 뭐하러 수업 들어? 응? 지금 자꾸 화목 토반도 그렇고 집에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문제 푸는데 내 이유는 그거야. 그럴 거면 A반 가서 수업 들어. 응? 그럴 거면 A반 가서 수업 들으라고. 여기 수업 듣지 말고. 응? 잘 봐봐. A2 더하기 A3가 마이너스 160이고 A2, A3 더하기 A4, AU가 마이너스 180이야. 빨리 너네가 뭘 봤으면 좋겠냐면 번호의 관계를 봤으면 좋겠어.
A2, A3가 마이너스 162로 주어져 있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쪼개볼게. 이렇게 쪼개면 얘네 둘이 몇 칸 차이 나니? 2칸 차이 나는 거 맞아? R 제곱? 여기도 몇 칸 차이 나니? R 제곱만큼 차이 나지? 그러니까 빨리 무슨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냐면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냐? 얘를 A2, A3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고. 얘는 A2 더하기 A3에다가 A2에다가 R제곱 곱하면 얘 되고 A3에다가 R제곱 곱하면 얘 되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A2 더하기 A3 곱하기 R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이렇게만 표현해도 계산이 많이 편해져. 그럼 요거 계산한 게 지금 얼마래? 마이너스 180이라 그랬거든? 근데 얘가 얼마? 마이너스 162? 얘도 마이너스 160이야.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마이너스 160이 넘어가면 얼마니? 마이너스 18? 그럼 공비가 얼마야? 9 나오나? 9분의 1 나오나? R 제곱이 9분의 1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공비가 바로 나오네. R 제곱이 9분의 1. 그러면 R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뭐여도 상관없는 건가? 그럼 지금 여기다 써보면 되겠다. A2 더하기 A3가 마이너스 160이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60이니까 저기다 쓰면 되겠다. 선생님 이것도 초한 공비 안 쓸게. A2 더하기 A3를 이렇게 생각하자. A2 더하기 A3가 A2보다 하나 있는 공비 큰 거니까 A2R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만약에 R이 3분의 1일 때랑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랑 나눠서 생각해야겠다. R이 3분의 1이면 3분의 4 A2 얘가 지금 마이너스 162인 거지. 이렇게. 이게 좀 귀찮게 이렇게 계산해야 되나? 잠깐만. 이게 내가 지금 굳이 너무 계산을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미안해. 여기도 안 할게. 여기도 안 할게. 그냥 이거 쓰자. 이거 씁시다. 왜냐면 나 A3 구하라 그랬거든. A3 A3 구하라고 했으니 어차피 해야 되나? A4는 A3에다가 R 하나 곱한 거지. A5는 A3에다가 R 2개 곱한 거고 A6은 A3에다가 R 3개 곱한 거야.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21이야. 나 지금 왜 이렇게 뭘 놓치고 가는 것 같지? R 제곱이 9분의 1이면 등비 수열 내가 지금 뭘 놓치고 가는 걸까? 계산해봐야 되나? A2, A3 한 다음에 A4, A5 구한 다음에 그 다음 저거 해서 A6를 구하고 거기에 여기서 그치. 여기가 되니까 그냥 나오겠네. 그치. 안고 여기서 A4 더하기 A5가 얘가 마이너스 160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8이지. 얘가 마이너스 18.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A6은 마이너스 3이네. 이렇게 되겠네. 그럼 A6은 A3 곱하기 R 세제곱이 마이너스 3인 거죠. 이렇게. 그럼 이것도 똑같이 나오나? R이 3분의 1이면 27분의 1. 그럼 달라지잖아. 결국은 찾아야 되네. A6이 마이너스 3이지. 맞지? 얘가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A3은 A6은 A3 곱하기 R 세제곱이지. 이게 마이너스 3이지. 근데 내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R이 3분의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분의 1일 수도 있지. 지금 R제곱이 9분의 1이니까 답이 달라지잖아. 3분의 1일 때랑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랑 답이 달라지지. R이 지금 8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81이 될 수도 있으니까 찾아야겠네. 그럼 요거 이용해 찾는 수밖에 없겠지. 문제가 왜
이렇게 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뭐 놓쳤나? 이거 한번 써보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표현할게. A3 걸고 A2를 R분의 A3로 생각해볼게. 잠깐 이것도 뭔가 이상한데? 나 잠깐만. 이 문제가 여기서도 A3가 그럼 나오지 않나? A2를 R분의 A3라고 생각할게? 그래도 되지. 이거 A3가 마이너스 162잖아. 이렇게. 만약에 R이 3분의 1이면 만약에 R이 3분의 1이야. 그러면 3A3 더하기 A3가 마이너스 160이니까 4A3가 마이너스 162가 나와. 그럼 A3는 4로 나누면 40.5가 나오거든. 그냥 이렇게 쓸게. 그럼 모순, 여기서 모순이 나온다라는 거네. 이거 문제 오르네. 문제 오르네. 이렇게 내면 안 되지. 그럼 R이 만약에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마이너스 3A3 A3니까 마이너스 2A3가 마이너스 162가 나오거든. 그럼 A3는 81? 그럼 요거랑 똑같이 나오겠지. 아휴, 얘는 문제 지워 그냥. 문제 이런 걸 문제 오류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넘겨서 20번 봅시다. 20번. 참고로 16번은 해봐. 18번은 지우고. 자, 봅시다. 자, 이런 데도 잘 나오니까. 자, 지금 이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킨다. 첫 번째로 F0가 마이너스 3이래. 0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나와야 되니까 그냥 C가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걸 주고 싶었던 거고. 자,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잖아. 이게 원래 막연한 세수를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역수를 뒤집어 놓은 거라서 우선은 이 상태에서 등차 중앙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거든. 왜냐면 C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래. C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집어넣으면 두 수랑 하나의 특정한 값을 준 거니까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등차 중앙을 쓰자고. 숫자 하나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가운데 놈의 2배 B분의 2가 양수의 합과, 양쪽 끝의 합과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쓸까? 요거랑 같아야겠네. 그러면 통분 먼저 합시다. 통분하면 얘 마이너스 3A분의 3A분의 3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나? 요게 B분의 2 이렇게. 그러면 크로스로 곱해서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곱하면 6A는 3B 마이너스 AB 뭐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겠다. 이렇게. 그 다음 얘도 A 마이너스 3B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등비 중앙 쓰면 되겠지. 가운데 놈의 제곱 9는 양 끝의 곱과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AB가 9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9 집어넣으면 6A는 3B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나? 그러면 B는 2A 플러스 3이네. 이렇게 되겠네. 근데 내가 지금 저기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건데 F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해달라 그랬거든? 그럼 없어지겠거니 하고 집어넣자. 한 번만 해보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F 마이너스 2는 4A 마이너스 2B 빼기 3이지. C는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럼 되네. 2B가 4A 더하기 6이잖아. 얘가 4A 더하기 6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9가 답이 되겠다. A가 없어져서. 그냥 이렇게 푸는 문제. 그러니까 꼭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내가 지금 답안지를 보니까 답안지에서는 A, B를 찾았거든. 왜 굳이 찾았을까? 답안지에서는 A 곱하기 B가 9니까 이거 연립할 수 있지. B가 2A 더하기 3이니까 여기다 2A 더하기 3 집어넣어 B 대신. 그래서 A를 찾았네. 근데 굳이 안 구해도 되는 문제였고. 문제가 좀 마음에 안 드네. 그 다음에 봐봐. 22번 아까 한 거니까 넘어갈 거야. 22번 아까 질문했으니까 넘어가는데
23번 스텝 1에서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해봐. 선생님이랑은 24번을 볼 거야. 자, 24번 봅시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에 꽉 차게 이렇게 이제 별 모양을 만든 거지. 그래서 이 별 모양의 도형의 넓이를 S1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이 별 모양 안쪽에 원이 내접하게 원을 그린 다음에 또 같은 규칙으로 별을 만들어서 S2라고 하겠대.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S10을 구해달래. S1, S2, S10 더해달라는 게 아니라 S10을 10번째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그랬거든. 그럼 선생님께서 얘기하지만 등비 수열이라는 거 확신을 갖고 풀 거야. 얘네들이 계속 같은 걸 곱해나가는 등비 수열이라는 걸 확신을 갖고 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초항 공비만 찾으면 되고, 초항은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항 공비는 베이스 도형으로 찾을 거라 그랬어. 잘 봐봐. 육각형은 정말 잘할 수 있어야 돼. 육각형은 왜 잘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거 지금 정삼각형 2개 포개 놓은 거잖아. 정삼각형 2개 포개 놓은 거고, 자기 안에 원의 중심이 있다고 쳐봐봐. 원의 중심이 있다고 쳤을 때 이 육각형이 빨리 어떻게 쪼개지는지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정삼각형 몇 개? 정삼각형 12개로 쪼개진다는 거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정삼각형의 넓이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 근데 지금 봐봐. 얘 반지름이 얼마냐면 2루트 3인 원이거든. 반지름이 2루트 3인 원이야. 자, 그럼 여기 중심에서 반지름 빨리 이렇게 쪼개봐. 이렇게 쪼개봐. 이게 2루트 3이잖아. 그럼 이 삼각형 높이 하나가 얼마야? 루트 3인 거 맞니? 이렇게. 그럼 우리 정삼각형은 정말 잘 다룰 수 있어야 되잖아. 여기가 60도니까 1대 2대 루트 3인 거 맞니?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요 길이가 1이고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2라고. 높이가 루트 3인 걸 보자마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S1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넓이 4분의 루트 3의 a제곱 요거잖아. 이게 몇 개? 12개라고. 이렇게. 그래서 12 루트 3이네. S1은 12 루트 3이야. 자, 그럼 이제 공비가 얼마나 쉽게 찾아지는지 봐봐. 공비. 항상 베이스가 되는 도형의 닮은 비를 이용할 거잖아. 항상 문제가 첫 번째 항을 구하다 보면 두 번째 항이 구해진다고. 두 번째 항, 이 지금 베이스가 된 도형의 요 원이잖아. 이 원 지름 얼마니? 요거 아니야, 요거? 이게 지름이잖아. 루트 3, 루트 3이잖아. 2루트 3. 그러니까 반지름 얼마야? 항상 이런 식이야. 반지름이 루트 3이야. 얘는 반지름이 2루트 3이라며. 베이스가 되는 도형의 닮은 비 몇 대 몇? 2대 1이라고. 2대 1. 넓이비 얼마? 4대 1. 넓이비가 4대 1이다? 1대 4분의 1이네. 얘가 공비라고. 공비가 4분의 1인 거야. 이렇게. 그럼 지금 합구하는 거 아니야? 조심해. 10번째 항은 초항 22 루트 3에다가 공비 몇 개 구하면 돼? 칸 9칸이잖아? 4분의 1의 9제곱? 이게 답이 되겠다.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지. 겁먹지 말고 해줘. 도형이 생긴 게 복잡해 보여도 막상 해보면 별거 없다고. 그 다음에 26번 봅시다. 30분까지는 끝내고 싶어서. 지금 23번 그냥 이렇게 하자. 23번 지우고 22번을 해봐. 22번을 해보고 25번은 너네가 풀어보고 난 26번을 풀어줄게. 26번을 봅시다. 27번은 지워도 돼. 자, 문제가 조금 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봐봐. 지금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A랑 B랑 처음에 200m가 떨어져 있대. 200m가 떨어져 있는데 문제에서 보면 A가
B보다 2배 빨라. A가 B보다 2배 빠르다는 거거든. A가 B보다 2배 빠를 때 이런 식으로 될 때 거리의 차가 1m 이내가 되는 A의 위치를 구해달래. 지금 A의 속도가 2배 빠르다는 건 같은 시간 동안 얘가 2배를 많이 간다는 거잖아. 무슨 느낌이냐면 지금 요 처음에 거리의 차가 200이지? 200이지? 자 봐봐. A가 만약에 여기까지 왔다고 쳐봐봐. A가 일로 왔어. 이거 편하게 봐. 이게 뭐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니까. 그럼 B가 여기 왔다고 쳐볼게. 이렇게 왔다고 쳐볼게. 그럼 A가 200m 간 거잖아. B 얼마큼 갔겠니? 100m 갔겠지. 그치? 2배 차이 나니까. 그럼 다시 A가 요만큼 왔어? 그럼 B가 여기 오겠지? 그럼 이거 얼마겠어? 이게 거리의 차인 거야. 거리의 차가 공비가 얼마? 2분의 1인 등비지.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거리의 차가 선생님이 이거를 D1이라고 할게. 이거를 D2라고 할게. 이거를 D3라고 할게. 그럼 자 D1은 선생님 일부러 번호를 매긴 거거든. 1에서 2까지 거리의 차이야. D2는 2에서 3까지, D3는 3에서 4까지 거리거든. 근데 DN이 뭐가 되냐면 초항이 100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라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1m 이내가 되고 싶대. 그러니까 나 뭐 찾고 싶냐면 DN. 그러니까 100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이 1보다 작아지는 최소값 n 찾고 싶다고. 최소값 n. 그럼 그냥 숫자 집어넣는 게 제일 좋다 그랬어. 봐봐. 너네 2의 6제곱이 2의 6제곱이 64지. 2의 7제곱이 128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1m 이내가 되려면 128분의 100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얘가 얼마일 때? 7일 때. 그러니까 최소값 n은 8이 되겠네. 8. 그러니까 D8이 처음으로 1m 이내가 되는 거거든. 그럼 D8은 어디랑 어디 사이일까? 빨리 번호. 그치? 2일 때 2, 3, 3일 때 3, 4니까 D8은 A8에서 A9까지가 되겠지. 수열은 항상 항의 번호를 좀 잘 써먹어야 돼. 3번이 답이 되겠다. 28, 29는 아까 질문했던 거니까 28, 29 둘 다 해봐. 30번 지우고 31번 봅시다. 우리한테는 너무 쉬운 문제가 됐으면 좋겠어. 이게 정말 우리한테는 너무 쉬운 문제가 됐으면 좋겠거든. 남들은 이거 식으로 힘들게 풀 때 우리는 진짜 딱 그냥 1초면 되는 문제라고. 1초면 되는 문제야. 빨리 항의 번호의 차이를 잘 봐봐. 항의 번호의 차이를 봐봐. 얘는 지금 다 더한 거지. 1부터 10까지 다 더한 거야. 얘는 홀수만 더한 거란 말이야. 선생님 밑에다가 표현해 볼게. 홀수만 더한 걸 아니까 짝수만 더한 것도 내가 쉽게 찾을 수 있겠지. 짝수만 더한 건 얼마야? 이거 두 개 더하면 얘 되면 되잖아. 36인 거 맞아? 36인 거 맞아? 봐봐. 빨리 번호 차이 봐봐. 1, 2, 3, 4, 5, 6, 7, 8, 9, 10. 다 죄다 한 칸씩 차이 나는 거 맞니? 죄다 그냥 공비 R 곱하면 다음번 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여기다가 공비를 곱하면 얘가 돼야 되네. 이 느낌이 잡혀야 된다고. 여기다가 공비 곱하면 얘가 돼야 되는 거니까 24, R은 36이라고. 그럼 공비가 바로 나오는 거지. 6분의 9, 2분의 3. 공비는 2분의 3이 나오겠다. 우리는 항의 번호의 관계를 잘 쓸 수 있어야 돼. 그럼 32번도 똑같은 문제니까 할 수 있겠지. 한 번만 연습해줘. 33번은 지워도 되고 34번이 말이 좀 마음에 안 들거든. 그 34번 지우고 선생님이랑 35번을 보고 36번을 너희가 풀어봐. 36번이 오히려 제일 쉬워. 여기서는 36번이 제일 쉬우니까 겁먹지 말고 문장제 문제 겁먹지 말고 꼭 잘 해봅시다.
5번 같은 문제가 좀 치사한데 한번 잘 볼게. 지금 어떤 나라에 현재 인구가 B명이고 현재가 B명. N년 전에는 A명이었대. 근데 N년 동안 매년 인구 증가율이 일정하였다. 자, 매년 인구 증가율이 일정하였다 그랬잖아. 인구 증가율이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곱하기 R이라고 생각해. 항상 뭐 어떤 증가율이다라고 한다. 감소율, 증가율 다 그냥 R을 곱해 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1년마다 R을 곱해 나갈 거야. 내년에도 인구 증가율이 같다고 예상될 때 이 나라의 내년의 인구가 몇 명이냐고 물어봤어. 한 번만 이거를 시각화해 봅시다. 자, 현재 B명이 있어.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림 그려봐봐. 현재 B명이 있어. 근데 N년 전에 A명이었대.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러냐면 내년 1년 후에 인구를 구해달래. 자, 근데 1년 동안 내가 곱하기 R을 해나갈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뭐냐면 BR이야, BR. 맞니? 지금 내년에 구하라는 게 BR이 되겠다. 근데 지금 보기를 쓱 봤더니 다 A, B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뭔가 R과 A, B의 관계를 구해달라는 거네. 그럼 이거 봐봐. N년 전에 A야. 거꾸로 얘기하면 N년 후에 B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A에다가 R을 한 번 곱하면 1년 후, 두 번 곱하면 2년 후, 세 번 곱하면 3년 후니까 N년 후면 요거겠네요. 이게 B네. 그럼 뭘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지. 나는 이 R을 A랑 B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이거 이쁘게 정리하면 되겠네. 그럼 Rn제곱은 A분의 B잖아. 그럼 R은 어떻게 돼? 우리 양변에 같은 거듭제곱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지수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눌 수 있잖아. R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양변에 N분의 1제곱 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N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답은 B 곱하기 A분의 B의 N제곱, N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다. 2번이 답이 되겠네. 이게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식의 형태 잡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 그 다음에 37하고 39를 선생님이 풀어줄 거거든. 확인을 좀 잘 해보고 갔으면 좋겠어. 37, 39를 풀어줄 테니까 36번, 38번은 우리가 풀어봅시다. 그럼 딱 8시 반, 양호하구만. 선생님 딱 목표로 했던 시간이야. 자, 38번. 자,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를 풀어주는 이유가 등차 수열이란 이런 거다라는 느낌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어.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이 있는데 수열 TN을 괴상망측하게 잡아줬어. 홀수 번째항은 마이너스, 짝수 번째항은 플러스가 되게 잡겠대. 근데 각각을 구해달라. 자, T6이 3D냐고 물어봤어. 6이잖아. 12하니까 써봐. T6은 뭐가 나오니? T6은 여기다 한번 써볼게. 여기다 쓸까? T6은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마이너스 A3 더하기 A4 마이너스 A5 더하기 A6이야. 어차피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수열 해야 되니까 이런 느낌 빨리 잡혀야 돼. 얘가 뭐니? 이게 뭐야? 이렇게 바꿔 써볼까? A2 빼기 A1 등차 수열에서 다음 번째 항에서 전 번째 항을 뺀 거잖아? 이거 뭐야? 공차 D인 거지. 얘도 뭐가 나와? 공차 D고 얘도 뭐가 나오는 거야? 공차 D가 나오겠네. 그래서 3D가 맞겠다. 이게 수열을 수열답게 계속 생각하는 거지. 3D가 나오네. 그럼 T7을 구해달래. T7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A7이 이렇게 붙은 거지. 마이너스 A7이 이렇게 붙은 거거든.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 항상 보통 이렇게 기억 니은 연관되는 경우가 많아. T7이 지금 뭐가 나오냐면 T6이 3D잖아. 3D 빼기 A7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원래는 자 H를 초항에다 공차 6개 더한 거다라도 생각해도 되는데 이렇게 한 번만 관점 연습을 한 번만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마이너스로 한 번만 묶어볼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마이너스로 묶으면 그럼 이거 뭐지? 7번째 항에서 공차를 3개 뺐다 3칸 빠꾸 하는 거니까 이거 뭐가 되는 거야? A4가 되겠네. 그래서 니은이 맞는 거지. 자, 정석적으로 푼다면 이렇게 풀길 바라는 거야. A7은 초항을 A라고 하면 A에다 공차를 6개 더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3D 마이너스에 A 플러스 6D니까 T7 계산하면 마이너스에 A 플러스 3D가 나올 거거든. 그럼 A4도 초항에다 공차 3개니까 둘이 비교하면 아 같구나. 초항 공차로 싹 다 표현하면 같다는 걸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얘기해보면 알 수 있는 거지. 디귿에 T4n이 등차 수열이냐고 물어봤어.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제일 좋은 거 뭐라고? 나열이라고. 나열이야. 몇 개만 해보면 되냐면 3개만 해보면 돼. 3개만 해서 간격이 2 칸이 일정하면 무조건 일정한 거지. 1 집어넣으면 T4, 2 집어넣으면 T8, 3 집어넣으면 T10이지. 사실 내가 얘를 했기 때문에 알 수 있어. T4 뭐니? 이거 이렇게 지우면 이거 2개. 얘 뭐야? 2D야. 2D. 그럼 T8은 뭐 나오겠어? 마이너스 H 플러스 A8이니까 D가 4개? 4D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규칙도 보이지? T12는 6D가 나올 거라고. 간격 일정해 안 일정해? 간격이 2D로 일정하지? 간격이 2D로 일정하니까 등차 수열이 맞는 거지. 이게 우리가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3개만 딱 나열해 보면 돼. 3개만. 그다음 39번. 선생님이 이제 약간 그 코사인 법칙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어떤 도형의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제일 확실한 방법은 뭐라 그랬냐면 세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라 그랬어. 내가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좋은 방법은 절대 아니야. 계산이 귀찮으니까. 근데 무식하지만 제일 확실한 방법은 세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라고 했거든. 등차 등비도 그런 개념이 잡혀야 돼. 등차 수열도 등비 수열도 제일 좋은 방법은 절대 아니야. 근데 확실한 방법은 모든 항을 초항 공차로 표현하는 거, 등비 수열이라면 모든 항을 초항 공비로 표현하는 거야. 이걸 최후의 수단으로 좀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뭔가 지금 이 문제에서 2개씩 A1, A3, A5, A7, A9, A11 이렇게 묶은 거랑 A1, A2, A3, 4, 5, 6, 7, 8, 9 이렇게 묶은 거에 각각의 공차를 구해달래. 공차를 표현해달래. 그러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제일 무식한 방법은 뭐라고? 초항 공차로 표현하는 거라고. 이거 표현해봐. 내가 이놈의 공차가 D1이고 초항을 A라고 써볼게. 그럼 얘는 뭐가 돼? 얘는 A고, 여기다 한번 써줘. A고, 얘는 A 플러스 2D1이 되겠죠. 이렇게. 맞니? A5는 초항에다가 공차 4개. 이렇게. 7번째 항은 초항에다 공차 6개. 이렇게 될 거야. 이거 하지 마. 왜? 문제에서 요놈의 공차라는 건 얘네가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준 거야.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 없다고. 이 2개만 비교하면 공차가 나오겠네. 그럼 얘 지금 2A 플러스 2D1이지? 얘는 2A 플러스 10D1이잖아? 얼만큼 차이나? 8D1만큼 차이 나네. 맞아? 그러니까 위에 놈의 공차 D2는 8D1이야. 이게 가장 무식하지만 확실한 방법이지 뭐. 그럼 얘는 봐봐. 얘는 A, 얘는 A 플러스 D1, 얘는 A 플러스 2D1이야.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3A 플러스 3D1이지. 그럼 이것도 계산해 볼게. 선생님 바로 할게. A니까 3A에다가 3D1, 4D1, 5D1이야. 맞니? 그러니까 12D1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얘네들은 얼마큼 차이나? 9D1만큼 차이 나는 거 맞아? 그게 요놈의 공차겠네. 몇 대면? 8대 9.
8대 9. 이렇게. 그러니까 9D2가 8D3겠네. 4번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정말 최후의 수단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어. 최후의 수단 같은 거. 그래서 등차 등비 수열은 등차라는 말, 등비 수열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충분히 잘할 수 있으니까 지금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준 거니까 내가 볼 때 나머지 문제들 충분히 9시까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선생님이 55분에 요거 질문 한번 받을게. 55분에 질문 한번 받을 테니까 할 수 있는 거 빨리 해결해보고 다 되면 여기 앞에 교과서 변형 답지 있으니까 가져가서 채점해보고 혹시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그러고 다 되면 교과서 테스트 가져가서 풉시다. 그리고 교과서 테스트 선생님이 채점해 줄 테니까 가져가서 풀고 선생님한테 갖고 오면 되고. 여기 교과서 테스트 진짜 숫자만 바꾼 거라 잘하면 내가 볼 때 10시는 조금 오버할 것 같고 10시에도 갈 수 있지 뭐. 10시, 10시간.